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기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메인 툴바의 기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메인 툴바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메인이 아닐까요? 먼저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단 티포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좌표는 우리가 보는 시점의 좌표입니다. 퍼스펙티브에서 3차원이므로 X축 너비, Y축 길이, Z축 높이로 되어 있고 탑 프론트 레프트 뷰는 2차원 화면이므로 X축 수평, Y축 수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뷰 화면을 클릭할 때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해지되면서 축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빈 곳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해지되지 않으면서 뷰 화면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뷰는 활성화된 축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퍼스펙티브를 활성화해보면 주전자 뚜껑의 방향이 Z축입니다. 프론트 뷰에서 뚜껑이 Z축 맞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뚜껑이 물론 Z축 맞습니다. 그리고 탑뷰에서는 좌표가 2차원이므로 두 개의 축만 보여서 Z축이 보이지 않지만 XY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뚜껑이 Z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를 활성해 보겠습니다. 2차원 뷰 좌표에서는 수평이 X고 수직이 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뚜껑은 Y축입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뚜껑이 Y축 맞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봐도 뚜껑이 Y축 동일합니다. 이렇듯 좌표는 활성화된 뷰 화면에 맞춰서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 좌표는 화면 좌표이므로 모니터처럼 평면에서 보는 좌표를 말합니다. 뷰 좌표랑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퍼스펙티브는 2차원 스크린 화면처럼 두 개의 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 좌표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월드 좌표는 모든 뷰에서 너비는 X축, 길이는 Y축, 높이는 Z축으로 고정되어 보여줍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주전자의 뚜껑이 향한 방향이 Z축 높이고 프론트 뷰에서 볼 때도 주전자의 뚜껑의 방향이 그대로 Z축입니다. 이건 뷰 좌표랑 보이는 것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된 뷰 화면에 맞춰서 나머지 뷰도 모두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뷰 좌표랑 월드 좌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월드 좌표는 2차원 뷰 화면에서도 똑같이 가로, 세로, 높이의 축이 모두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퍼스펙티브에서 본 X, Y, Z축이 프론트 뷰에서 봐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뷰 화면을 활성화시켜도 뚜껑은 Z축입니다. 이제 패런트 좌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패런트 좌표를 알아보기 전에 로컬 좌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좌표는 자기 자신 오브젝트가 가지는 좌표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뷰 좌표나 로컬 좌표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전자를 회전시켜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주전자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W를 눌러 보겠습니다. 로컬 좌표는 회전의 방향에 따라 기즈모도 같이 돌아가 있습니다. 뷰 좌표는 주전자의 방향과 상관없이 보는 방향으로, 보는 화면으로 축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로컬 좌표를 선택하면 주전자의 방향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뷰 화면에서는 주전자의 방향대로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월드가 지구라면 로컬은 지구 안에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죠. 지구는 어디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고 각 나라는 자신만이 가지는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을 좀 더 시켜보겠습니다. 이동 X축, Y축, 로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페런트 좌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페런트는 말 그대로 부모 좌표를 말합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주전자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눌러서 축을 보여줍니다. 두 주전자의 로컬 좌표를 보며 오른쪽 주전자는 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즈모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좌표는 정상적으로 기즈모가 보입니다. 페런트 좌표는 부모의 로컬 좌표를 자식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왼쪽 주전자의 부모를 오른쪽 주전자로 맞추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걸고 나서는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식 주전자를 보면 좌표가 부모의 로컬 좌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좌표로 바뀌고 나면 왼쪽 주전자도 부모의 주전자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즈모 축이 부모 좌표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짐벌 좌표는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좌표이므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할 때 설명하고 나머지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픽 좌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픽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축을 저장합니다. 그럼 다른 오브젝트도 픽으로 저장된 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주전자를 2개 새로 만들어주고 하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전자를 회전시키겠습니다. 로컬 좌표로 보면 이렇게 회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주전자로 정해놓고 픽 해보겠습니다. 그럼 축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왼쪽 주전자도 오른쪽 주전자의 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주전자를 선택하고
픽으로 저장된 이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주전자도 오른쪽 주전자처럼 같은 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주전자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자 두 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유즈 피봇 센터 포인트는 오브젝트의 각각의 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각각의 축으로 회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즈 셀렉션 센터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 지점을 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오브젝트의 중심 지점에서 회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e Transform Coordinate Center는 기본 좌표 0, 0, 0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X, Y, Z 주기 0, 0,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자주 사용되는 메인 툴바의 기능을 학습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계속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에디터블 폴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링과 루프 명령어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5, 5, 5로 입력하겠습니다. F4번을 눌러서 엣지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박스의 둘레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을 눌러서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드래그를 하는 방법입니다. 드래그를 할 때는 범위에 들어오는 엣지만 선택해야 하므로 윈도우로 놔두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루프라는 명령어입니다. 루프는 고리처럼 연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루프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링은 뭘까요? 링도 루프와 마찬가지로 둘레를 선택하지만 이어져 있지 않는 둘레입니다. 선택한 엣지의 직각 방향으로 연속해서 둘레를 가지게 됩니다. 직각 방향이란 것은 이쪽을 말하죠. 그래서 직각을 이룹니다. 링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둘레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루프와 링은 똑같이 둘레를 가지지만 루프는 엣지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고 링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루프는 엣지를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링은 엣지를 선택하고, 링이 가야 되는 방향을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링과 루프는 자주 사용되는 명령이므로 나중에 따로 단축키를 지정하는 강의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사각형의 엣지를 선택이라고 하면 보통 엣지를 4개 선택하지요. 이렇게 4개 선택합니다. 하지만 면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면을 이루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버텍스를 선택하면 엣지를 이루는 점이 선택됩니다. 점에서 컨트롤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 엣지가 선택될 거라 다들 생각하겠지만 점에서 엣지가 되면 점과 맞닿아 있는 모든 엣지가 선택됩니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강을 마치겠습니다.